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꾸준히 올리고는 있습니다.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미남 배우죠. 뭐 세계 3대 미남 배우라 그러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알랑드로, 뭐 디카프리오. 알랑드로 안 죽었죠. 아직 안 죽었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죽은 거를 좀 착각하고 있네요. 이 디카프리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위대한 배우구나. 그다음에 이 배우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배우들이 그냥 탄생이 된 게 아니고 그 배역에 대한 몰입도, 그 배역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제 제가 느꼈거든요. 이 디카프리오는 왜 이름이 레오나르도인가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을 감상할 때 미술관에서 그림을 감상할 때 태동을 느꼈대요. 내가 임신을 했구나. 그래서 이건 무슨 계시가 있다. 그래서 이름을 레오나르도다라고 이제 만약에 태어나면 뭐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름을 이렇게 짓기를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오나르도가 됐다라는 그런 후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가 굉장히 일찍 이혼을 해요. 그래서 편모스라에서 자랍니다. 엄마 밑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뭐 편모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죠. 그 표현을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유년 생활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찢어지게라는 부사어를 쓸 정도로 경제 형편이 굉장히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LA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살았던 걸로 기록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약과 범죄가 끊이지 않는 빈민가의 그 상황을 보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닥 그 유년기가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나쁜 환경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지금 디카프리오가 뭐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 그런 부를 갖고 있지만서도 다른 연예인처럼 이렇게 약물 중독이 안 돼, 약물을 전혀 하지 않는 이유가 아마 이 어려서 봐왔던 이 빈민가의 마약 중독자들의 그 생활, 그 말로 이런 걸 익히 알기 때문에 전혀 그쪽하고는 전혀 담쌓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디카프리오가 계속 TV 같은 데 나가고 싶어요. 어려서부터. 그 영향이 이제 그 의붓 형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이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한 그쪽에 이미 아들이 있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아들이 아마 TV에 이렇게 단역으로 출연하던 아역 배우였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의붓형을 보면서 자기도 이제 TV에 나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이건 어린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갖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겠죠. 뭐 가끔 만나는 형이 TV에 나가니까 나도 TV에 나가고 싶다. 아마 이런 심리가 아니었나 제가 이제 유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엄마를 졸라요. 나도 TV 출연하고 싶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그 오디션을 보러 다녀요. 근데 이 디카프리오가 뭐라고 이제 그 시절을 회상하냐면, 학교 다니기 끔찍이도 싫어했대 자기는. 그래서 학교 가는 것보다 그냥 오디션 보러 다니는 게 더 나아서 끊임없이 엄마를 졸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뭐 몇몇 뭐 광고에도 출연을 하고 뭐 단역에도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엄마는 또 달리 회상을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탤런트 영화 배우가 되려고 했었던 것은 가난에 시달렸던 나를 돕기 위해서 효자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느 분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학교를 가기 싫어서 끊임없이 오디션을 하는데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단역을 땄는데 바로 잘립니다. 왜냐하면 그 세트장에서 너무 그냥 뭐 뛰어다니고 장비 만지고 뭐 카메라를 만지다가 쓰러져서 망가뜨리기도 하고 너무 산만한 거예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자라나는 환경이 LA 빈민가 뭐 마약 소굴 뭐 이런 데다 보니까 뭐 정서적으로 많이 산만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TV 배우로는 실패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데 한때 100번을 보러 다니는데 한 번도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질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고 배우의 길을 포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넌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래 너는 배우를 해야 된다. 왜? 너희 어머니가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 네가 배우가 되는 길뿐이 없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끊임없이 용기를 줘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의 그 용기는 뭐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그다음에 뭐 이혼은 했지만 아들과 전 부인에 대한 그런 미래에 대해서도 이제 일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조력으로 다시 배우의 길에 계속 도전을 해요. 이제 기회가 옵니다. 페런트우드라는 그 제목의 TV 연속극에 이제 출연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본인이 이제 그 갖고 있는 소질이 이때 이제 발견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 페런트우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거든요. 영화가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 히트한 영화를 TV 연속극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굉장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왜 인기를 얻었을까? 그 영화에서 자기의 배역을 맡은 배우가 어떻게 연기를 했나? 그거를 수없이 연구를 합니다. 몰입을 하는 거죠. 그 역할에. 그 배역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호평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출연했던 그 쟤는 보여준 그 연기력 때문에 이 해에 24 이하 영화인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르기도 해요. 근데 상을 받지는 못해. 이때부터 이제 상복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더 뛰어난 괴물들이 동시대에 존재를 했었던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디카프리오의 불운이라고 하면 불운일 텐데 그러니까 익히 잘 아는 나홀로집의 맥컬리 컬킨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했었으니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지의 제왕의 일라이자 우드 이런 아주 뭐 더 인기를 얻는 이런 배우들하고 동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연기의 호평을 받았지만 상복은 없었어요. 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에 사실은 맥컬리 컬킨이 이제 20세 이하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영화 배우에 대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옵니다. 디스보이스 라이프라는 이제 그 10대 소녀, 10대 소녀의 삐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조명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로버트 드니로가 주인공인데 자기하고 주인공 역할을 할 자기 아들 역할을 할 배우를 오디션을 보는데 디카프리오를 지목을 합니다. 400여 명 정도의 오디션 그 보는 단역 배우들 중에서 이 로버트 드니로가 디카프리오를 지목하면서 이제 채택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로버트 드니로라는 그 역대급 대형 배우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를 이 디카프리오가 거의 스승, 생명의 은인처럼 여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우로부터 뭐 영화 배우에 대한 것도 배우지만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찍고 난 이후부터 디카프리오가 이 산만하고 뭐 이런 게 없어졌다 그래요. 진중해졌고. 그래서 이때 마음을 먹게 된 게 뭐냐면 로버트 드니로의 이제 영향이죠. 슈퍼스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산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어, 먼 미래 계획 없이 막 사는 게 아니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영화를 찍으면서 대배우 로버트 드니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의 멘토다, 생명의 인생의 은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드니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드니로로부터 보고 배운 거를 이제 자기 인생에 이제 몰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여기 이제 그 조니 뎁이 주인공이고 조니 뎁의 동생 역으로 그 지능이 좀 지체부자이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감독이 수없이 많은 배우를 오디션을 봤는데 이 로버트 드니로 연기를 보면서 매료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지체부자이자 전응아 연구를 자기가 전응아인 것처럼 몰입이 돼서 연기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채택이 되고 이 영화로 연기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얼굴만 이쁜 배우가 아니고 미남 배우가 아니고 연기력까지 갖춘 완성형 배우로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로버트 드니로의 전응아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었거든요. 진짜 전응아를 출연시킨 게 아닌가 할 정도의 착각을 일으킬 정도의 저는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호평을 받아요. 평론가들이 극찬을 합니다. 이 로버트 드니로 아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에 대해서. 그래서 나무조연상 후보까지 올라요. 많이 기대를 했어요. 상 받을 것이라고. 근데 후보에만 오르고 상을 못 받습니다. 많은 좌절이 됐겠죠. 근데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영화를 또 배역을 받게 돼요. 타이타닉. 아마 여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는 지금도 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그 아성을 못 깨고 있다 그래요. 15주 연속 1위를 했던 영화예요. 15주 연속. 그 기록을 지금도 못 깨고 있다 그래요. 모든 영화를. 그래서 이 영화로 모든 뭐 감독은 감독상, 작품상 뭐 굉장히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이 타이탄이라는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디카프리오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다 언론에서도 뭐 다 떠들고 그럴 때요. 왜냐면 워낙 유명하고 워낙 연기력이 출중했고 흥행에도 대성공을 했었던 영화거든요. 근데 이 작품이 타이타닉이 감독상, 작품상 모든 것을 다 석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연을 했던 디카프리오는 후보에조차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상심이 커서 이 시상식장에 아예 안 나왔다 그래요, 디카프리오가. 그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를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죠. 아카데미 시상식장에 아예 나타나질 않았었으니까. 근데 이제 첫 나무주연상에 도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에비에이터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어떤 영화인지는 여러분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이 디카프리오의 연기력이 굉장히 돋보였었겠죠. 이 배우가 그 배역에 대한 몰입도는 로버트 드니로 이상 가는 그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에 나무주연상은 제이미 폭스라는 배우가 받습니다. 또 누락이 된 거죠. 나무주연상 받을 것이다라고 막 호평을 받았었는데 너무나 걸출한 배우들하고 동시대를 산 거예요. 역시 못 받아요.
2년 뒤에 이제 또 뒤에 봐요. 디파턴트라는 저는 굉장히 이제 수사 영화인데, 뭐 전쟁 영화, 수사 영화인데, 여기서도 연기력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제가 본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로 다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라요. 근데 역시 걸출한 배우가 있었어요, 이 시대. 어, 이디아민을 영화한 영화에서 포레스트 휘테커가 그 이디아민 역할을 하는데,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20kg를 살을 찌웠대요, 이 휘테커가. 그 다음에 이 이디아민이 사는 나라의 언어까지도 공부를 해서 거의 완벽하게 이디아민을 소화를 해냈다 그래서 이 휘테커가 이에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또 밀려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나무주연상에 도전하는 영화를 찍게 돼.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이 영화도 이제 제가 봤지만 굉장히 탁월하게 연기를 합니다. 근데 또 밀려나요. 에이즈 환자를 현실감 있게 연기한 매튜 맥커너이한테 밀려요. 이 맥커너이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20kg를 살을 뺐대요. 그러니까 살을 찌운 사람 휘테커, 살을 뺀 맥커너이한테 밀려서 나무주연상을 계속 놓칩니다. 20년 넘게 상을 못 받는 거예요, 나무주연상. 상과는 뭐 아카데미 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디카프리오가 타이타닉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했거든요. 그럼 웬만한 배우 같으면 좌절이 돼서 그냥 거기서 스톱이 됐을지도 몰라요. 배우의 길이. 다른 배우들처럼 뭐 약물 중독을 하거나 왜 상실감이 컸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연을 하는데도 상을 못 받고 상운이 없다 그래서 이 디카프리오를 악플 있죠. 악플 뭐 밈이라기도 하죠. 뭐 저희 뒷가는 짧은 동영상이 막 돌아다니는 거 있죠. 악성 댓글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배우를 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냥 운이 없는 자기의 탓을 하면서 이 배우의 길을 떠났을지도 모르는데 본인은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아마 이게 제 생각에도 로버트 드니로의 강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어요. 드디어 레버넌트라는 영화로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20년 만에. 나무주연상 도전 20년 만에. 이 영화는 저도 이제 봤지만 거의 대사가 거의 없는 영화예요. 그냥 대사가 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아주 숨이 막힐 정도의 연기력을 과시를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가. 아주 거의 절정기에 오른 연기를 하죠. 그래서 나무주연상을 충분히 받을 만한 영화였습니다. 드디어 20년 만에 상운이 없었던 외면했던 상을 드디어 이제 꿰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시상식장에서 수상 소감이 또 한 번 이 대배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내공을 알게 되는데, 자기가 나무주연상을 받게 된 이 레버넌트라는 영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려낸 작품이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본인이 남극에서 진짜 혹한에서 그 촬영을 하면서 이 남극이 빙하가 녹는 기후 때문에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시상식장에서 중요성을 토로를 합니다. 자기가 그 영화 촬영을 하느라고 남극을 눈으로 봤잖아요. 남극의 현실. 그래서 이 본인이 로버트 드니로를 통해서 인생을 멀리 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도 깨달았듯이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현장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하는 기업, 환경과 전혀 무관하게 하는 정부, 정치인 이런 사람들을 세계인들이 응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의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된다. 이것을
수상소감으로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이 시상식 수상소감이 끝나고 나서 트위터에 1분당 44만 건 정도의 찬성글이 올라오면서 아주 선한 영향력. 아마 이때부터 지구의 모든 국가가 환경 변화, 그다음에 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악덕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준 거죠. 1분당 44만 건의 트위터에 그 댓글이 올라올 정도라면 이 디카프리오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한 이 수상소감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다는 거죠.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줬다고 언론에서 이제 극찬을 했었는데, 근데 이 디카프리오는 굉장히 그 얼굴만 이쁜 TV에 출연하고 싶어하는 그 일반 소년들의 그 소망처럼 그냥 그 아무런 꿈도 없는 그런 불우한 가정환경의 탤런트 지망생이었는데 거듭나면서 그다음에 상복이 없는 이 불운을 거듭나면서 거기에 그 환경 자기의 인생을 막 망가뜨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헤쳐내고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걸 극복해낸 인생 승리자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남 배우, 뭐 영화 배우로서 성공한 그런 배우로서가 아니고 한 인간 승리로 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마약 소굴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산만하다 그래서 배역마다 잘렸고, 나는 소질이 없나 보다 100번이나 그 응시를 했는데도 한 번도 배역을 받지 못했었고, 그런데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나쁜 길 빠지게 하는 수 있는 아주 악조건이 많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묵묵히 멀리 내다보고 가서 결국은 지구 환경까지도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력에 배우를 떠난 그런 한 인간의 위대한 위인으로 뚝 섰다라는 것은 굉장히 배움이 있는 그런 한 인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뉴스킨의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의 캐치프레이즈에 오늘의 나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내공. 디카프리오가 20년 동안 자기를 끊임없이 이제 한물간 배우다라고 막 그 악성 댓글에 시달리지 않고 묵묵히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결국은 나머지 현상을 해내고 20년 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지금 모든 지구인이 지구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 작용하게 일깨워 줬다라는 인간 승리를 여기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뉴스킨을 하다 보면 디카프리오 못지않은 그런 걸림돌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때가 온다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내공은 뭐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몰입해서 자기의 역할을 자기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게 내공이죠. 그래서 그런 내공 뒤에 결국은 뉴스킨을 목표한 바대로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내공을 가꾸는 그 나가 바로 아름다운 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미남 배우 디카프리오의 인생을 갖고 뉴스킨 사업자인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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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